자, 그럼 이제 개관 특례규정의 적용 범위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좀 들어가기 앞서서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어떤 니즈에 의해서 강의를 들으실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자본시장법을 공부하던 참에 상장회사 특례규정 쪽이 있는데 그 부분은 막상 찾아보니 강의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없고 사실상 제 강의가 거의 유일하죠. 없다 보니 자본시장법을 공부하는 김에 자본시장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시겠다라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은 자본시장법도 관심이 있지만 사실 그보다는 상장회사의 재무팀 또는 법무팀에서 근무를 하면서 실제 접하고 있는 상장회사 관련된 이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관련된 쟁점을 공부하고자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분들 모두 다 제가 이제 강의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시장법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상법상 주식회사의 특례 규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주요사항 보고서, 증권신고서, 기타 등등 관련된 부분이요. 자, 그런데 그 부분을 오늘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룰 건 아니고요. 증권신고서나 주요사항 보고서나 아니면 5% 공시를 포함한 지분 공시들 아니면 불공정 거래 이 부분들은 이제 자본시장법 강의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이제 오늘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상법을 보면 주식회사의 기본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자본시장법과 상법의 상장법인 특례 규정이라는 파트로 따로 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다 보면 제 강의 자료가 지금 이제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강의 시간은 4시간이죠. 자, 그런데 제 강의 자료를 자세히 보시면 법조문도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상장법인 특례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5% 공시와 관련된 부분도 참고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상장법인 특례 규정을 공부를 하지만 이제 상장회사의 업무를 보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또 그 관련된 쟁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부분을 여기서 언급하기 위해서 이제 참고로 넣었습니다. 자, 그런데 온 강의는 상장법인 특례 규정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넣은 그야말로 참고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참고에 있는 내용 중에 이게 지금 실무에서 좀 뭐 이슈가 돼서 좀 더 깊게 알고 싶다라든가 아니 평소에 이 부분 좀 알고 싶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뭐 쉬는 시간에라도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이제 추가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상장법인 특례 규정의 이제 연역을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증권거래법 시절에서는 상장법인에 적용되는 특례 규정이 모두 증권거래법에 정하고 있었습니다. 자, 과거에 이제 자본시장법이 2009년 2월 4일에 시행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법대를 나오신 분께서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상장회사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자산 양수도를 한다 또는 합병을 한다, 증자를 한다 이렇게 할 때 내가 그래서 법대를 다닐 때 상법, 특히 회사법 공부를 열심히 했지. 그래가지고 이제 야심차게 담당 업무를 맡아서 보려고 그러는데 처음 듣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팀장님한테 저 이런 거 처음 봅니다. 상법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팀장님이 당연히 상법에는 없지. 증권거래법에는 하지만 상장법인 특례 규정이 있어. 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회사 들어간 이후로 증권거래법에 보면 상장법인에 적용되는 특례 규정이 따로 있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고 그때 이제 공부를 하게 됐었죠. 결국 이제 주식회사 관련된 부분인데 상장회사에서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상법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그리고 증권거래법에 정하고 있는 상장법인 특례 규정까지도 공부를 하셔야 상장회사에서 법무팀이나 재무회계 이쪽 업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본시장법이 시행이 되면서 증권거래법에 정하고 있는 상장회사 특례 규정이 두 군데로 나눠져서 정해지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재무관리에 관한 특례는 이제 자본시장법에 그리고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는 이제 상법에 이렇게 나눠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관련된 부분은 이제 자본시장법 내용에서 특례 규정을 찾아야 될 것이고요.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관련된 부분은 상법 내에 또 상장법인 특례 규정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자본시장법이 시행이 될 때 상장회사의 특례 규정이 전부 다 상법에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증권거래법에 있는 부분을 다 드러내가지고 상법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금융이나 뭐 기재부나 이쪽에서 법무부에서 관할하는 부분과 실제로 증권의 발행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된 금융위가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은 좀 차이가 있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래서 이제 자본시장법을 준비하는 과정에 상법으로 전부 다 넘어갈 뻔한 자본시장법의 상법의 특례 규정이 이렇게 이완화돼서 규정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상장회사 특례 규정을 공부한다라고 한다면 지난 강의 때 공부했었던 자본시장법을 당연히 공부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상법도 또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적용 범위에 관한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 범위를 보시면 사실 첫 번째 자본시장법, 아래 이제 상법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약간 필기체 폰트를 달리하고, 그리고 화면을 보신 분은 이제 색깔도 달리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법조문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법조문에는 이 장은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 장이 어떤 건지 이제 제가 주석을 달듯이 여기다 이제 풀어서 넣은 것이고요. 자, 그래서 뭐 외국 법인에 적용되지 않고 투자회사에 적용되지 않는다, 뭐 이런 부분들은 실무를 보면서도 크게 뭐 접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아카데믹하게 접근하실 때는 여기서 외국 법인의 범위는 어떻고 뭐 그걸 좀 공부를 하셔야겠지만,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자본시장법의 상장법인 특례 규제 적용 범위와 상법상의 상장법인 특례 규정의 적용 범위는 거의 유사하다. 규정이 좀 다르지만. 그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요거입니다. 자, 상법을 먼저 볼게요. 자본시장법 보겠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이 장이 뭐냐면 자본시장법 제3편 제3장의 2. 자, 상장법인 특례 규정에 해당되는 이 장은 주권상장법인에 관해서 상법 제3편, 즉 회사편에 우선해서 적용된다. 즉 자본시장법의 상장법인 특례 규정이 상법 제3편에 우선한다라는 우선 규정을 명확하게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까지 약간 좀 이슈가 됐었던 부분은 특히 이 부분입니다. 상법 제542조 2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항에 2절은 뭐냐면 상법 제3편 제4장 제13절, 즉 상장법인 특례 규정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이 절은 이 장, 주식회사의 장에 다른 절에 우선해서 적용한다. 자, 이거 풀어서 설명하면 이 상장법인 특례 규정을 정하고 있는 이 절의 내용은 주식회사에 관한 다른 원칙적인 조문보다 먼저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특칙 또는 특례에 해당된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뭐 당연하지, 뭐 이걸 왜 설명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사실 이 조항 때문에 제가 이제 뒤에서 오늘 상법의 특례 규정에서 보시겠지만, 이거 바로 뒷페이지에 좀 준비를 해놨을 겁니다. 제가 소수주주권과 관련돼서 상장회사의 특례 규정으로 적용되는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 그리고 비상장사에도 적용되는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 그 두 가지는 병행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가 하나를 배제하는 특칙에 해당되는 건가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었는데, 사실 이 조항 때문에 2015년도부터 서울고등법원은 소수주주권도 상장법인 특례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파트는 다른 파트에서 정하고 있는 원칙적인 소수주주권보다 우선한다라는 그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자, 뒤에 걸 바로 보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요게 이제 참고고요. 뒷부분 한번 좀 넘어가시고, 요 관련 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법 제542조 6 소수주주권을 보면요. 요게 2020년 12월 29일에 개정된 내용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요런 내용이 들어갔어요. 뭐냐면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자, 1항부터 제7항까지는 뭘 정하고 있냐면, 비상장사의 경우에는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3% 이상의 지분율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정하고 있지만, 여기 상장법인 특례 규정에서는 6개월 이상 보유하고 되면은 3%보다 낮은 지분율로도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어요라는 완화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상법의 특례 규정 볼 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1항부터 7항까지는 기본 상법보다 어떻게 지분율이 완화되어 있는 내용을 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6개월 이상이라는 보유 요건은 정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그 요건이 특칙이 먼저 적용되는 거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말씀드릴게요. 상장회사의 어떤 주주가 3%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식을 취득한 날짜가 1주밖에 안 됐습니다. 6개월이 안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 주주가 3% 이상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가 회계장부 열람 등사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과연 허용이 될까라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봤었던 적용 범위 조항 때문에 이 절이 먼저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상장회사 주주가 3%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6개월이라는 보유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 상법의 원칙적인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게 2015년부터의 서울고등법원 판결이었습니다. 소위 특칙설에 해당되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2020년 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54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까 조금 전에 봤었던 특칙 규정 제2장 제4장에서 사장의 다른 절에 따른 소수주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냐면 병행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장회사의 주주라고 하더라도 3% 이상 주식을 갖고 있으면 6개월간 보유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3%라는 원칙적인 요건에 따라서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시판에 넣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만약 하신다면 아마 소수주주권과 상장법인 특례 규정에 대해서 기본 지식이 아직은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제가 뒤에서 소수주주권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찬찬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법조문이 2020년 12월 29일에 적용 범위와 관련돼서 달라진 내용이 있다. 그것까지만 그냥 두리뭉실하게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